안녕하세요. 절세로 미래를 바꾸는 여자 김희연 공인회사입니다. 오늘은 정부에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혹은 국가에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일정한 기간을 저희가 국세 부과의 제척 기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상당히 이제 법률적인 용어가 들어가면 어렵기 때문에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고 국세를 과연 정부에서 우리가 신고를 하지 않고 잘 숨겨 놓으면 언제까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제 분들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5년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최장 15년까지 있기 때문에 또 특례 제척 기간의 경우에는 과세관청에서 안날로부터 1년 이내 부과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의를 해서 세금을 신고해야 되겠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일반적인 경우로서 상속세와 증여세 그리고 이외의 세금으로 나뉘게 되고요. 상속세와 증여세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조세 그 산출의 기준이 되는 그 재산을 포착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워낙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각종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제 조세를 포탈하기 위해서 재산을 숨겨놓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어떤 측면을 이용해서 그런 측면 때문에 이렇게 이제 국세부과의 제척 기간이 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납세자의 부정행위라든지 신고서를 아예 제출하지 않았다던가 신고서를 제출했지만 거짓 신고하거나 누락 신고한 경우 이렇게 나쁜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경우에는 이제 15년을 부과하고요. 일반적으로 상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10년이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기간을 산정하는 이제 최초 이제 시작일은 신고 기한의 다음 날부터입니다. 신고 기한의 다음 날부터고 음, 상속세와 증여세 이외의 세금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이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또 이제 납세자가 부정한 행위로 인해서 이제 가산세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이 가산세가 만약에 기타의 경우에처럼 5년을 부과하게 되면 이 가산세는 면제가 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가산세 부과 사항이 되는 가산세도 동일하게 본세와 동일하게 이제 10년의 대척 기간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신고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7년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기타의 경우로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기간이 바로 이제 5년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 부분이 이제 특례 제척 기간이라고 해서 이제 고액 상속 증여 재산에 대해서는 사실 뭐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다가 이거를 이제 상속인 또는 이제 수증자가 재산을 보유 또는 실명 전환하는 경우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계약 이행 기간 중에 사망으로 인해서 그 등기 등록 명의 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남아있던 상속인이 또는 수증자가 그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이제 국외에 소재하는 재산 이런 것들을 취득하거나 유가증권, 서화, 그다음에 골동품 이런 것들을 취득하거나 또는 이제 수증자 명의의 차명계좌 이 차명계좌에 대해서는 과세관청이 안날로부터 1년 이내에 부과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가증권이나 서화 골동품의 경우에는 뭐 등기나 등록 또는 명의개서 이런 법적 절차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포착이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수증자 명의의 차명계좌도 마찬가지로 이것이 이제 실질적으로는 증여자의 금융재산, 즉 아버지의 금융재산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아들의 명의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거의 아들의 이제 계좌가 돼서 보유하고 사용 수익하는 그런 경우에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증여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상속인이라든지 증여자 수증자, 요런 거를 이 재산을 받은 이런 증여자나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사망을 하게 된 경우에는 일반적인 제척 기간에 따르게 되고요. 그리고 또 포탈세액에 산출의 기준이 되는 그 재산이 50억을 넘지 않으면, 그러니까 50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일반적인 제척 기간을 따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상속 재산이 50억을 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물론 많이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50억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일반적인 제척 기간으로 상징세의 일반적인 제척 기간으로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조세 쟁송이 발생을 하는 경우인데요. 이제 납세자의 권리구제 절차로서 뭐 이의 신청이라든지 뭐 심사 청구, 심판 청구, 그리고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 청구 이런 어떤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어떤 법적인 절차 또 뭐 행정 소송으로 갔다면 이제 이런 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면 이제 그런 결정이라든지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이제 국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과세관청이 이러한 어떤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이제 승소를 하게 되는 경우에 국세를 더 부과해야겠다라고 하면 그런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동안은 부과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이제 사업소득이라든지 아니면 법인세가 있으신 분들은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결손금을 2월에서 공제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2월 공제를 이제 받게 되면 이제 5년을 초과해서 하게 되면 이제 본세 제척 기간은 만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2월 결손금은 10년간 2월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해당 2월 결손금을 공제한 과세 기간의 법정 신고 기한으로부터 1년간 언제든지 이제 국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어, 국세 부과 제척 기간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이만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